대선을 2달여 앞둔 지난해 1월 후보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주 뒤엔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간호협회를 다시 찾아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후보가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게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를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46명의 명단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간호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국회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후보께서 공약하신 거고요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들은 간호사들이 귀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했다며 공식으로 약속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도자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로 보통 시작하는데 그렇죠. 갈수록 이제 그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힘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예를 들면 간호법 논쟁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간호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원희룡 정책본부장이죠.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그 당시에 간호사들을 찾아가가지고 간호법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공식이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이 남아 있거든요. 네. 대통령께서는 그게 이제 내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자세는 좀 무책임해 보입니다. 언제나 공약이라는 건 되게 무겁다는 생각으로 철회를 할 때도 깊은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지금은 그냥 내가 말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걸 잘 좀 살폈으면 좋겠다. (2022년 1월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간호법에 대해서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022년 3월 4일 국민의힘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는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이라는 윤석열 공약 위키가 게재되었다. 이렇듯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마음에 새기며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취재하는 김민찬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입장에서도 꽤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과 여권은 당시에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말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원칙을 말한 것이지 공약은 아니었다. 후보 시절에 간호협회에 가서 했던 말이 협회 수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간호법 제정이 공약은 아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간호협회는 사실상 공약 파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거부권 행사를 밝히면서
사회적 갈등이 국회에서 충분히 수기되지 못한 게 아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한 건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정 정치 세력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합의 없이 간호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것 같고 이게 뭐 양국관리법 때도 그랬고요. 물론 대통령의 권한입니다만 그러면 국회는 왜 있느냐? 그러면 정치는 왜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을 상대로 지금 협의나 설득을 하는 모습들이 안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권은 중재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야당과의 합의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위한 수순을 밟는 차원에 그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오늘 거부권 행사를 한 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아쉬움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 면이 있습니다. 지난 취임 1주년 발언에서도 거대 야당에 막혀서 국정 운영이 쉽지 않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에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을 거부권이라는 무기로 뚫겠다. 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걸 국민들이 좀 이해해달라 이런 뜻이 들어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에는 이렇게 여야의 입장차가 대치되는 법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방송법 등이 줄줄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법안들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실과 야당의 갈등이 계속해서 커질 것 같은데 오늘 윤 대통령이 취임 2년차 국정 운영 방향 설명하면서 여기서도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취임 2년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네. 관련 발언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렸고요. 이에 앞서서는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군에 골병이 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2년이 돼서도 전임 정부 비판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는 네. 결국 이 같은 메시지가 야당과의 대화나 타협보다는 보수 지지층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도 독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김민창 기자 잘 들었습니다.